자,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죠. 프린트 아까 받으신 거에 첫 페이지 보면은 책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첫 페이지 왼쪽 아래를 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법을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이라는 걸 처음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네. 법의 적용 순서. 그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상위법은 헌법. 헌법은 국민 투표를 해야 개정이 이루어져요. 개헌한다 이런 말 쓰죠. 법률, 그 다음 만들이 법률. 법률은 어디서 만들어진 거죠? 국회를 통과해서 만들어진 게 법률이라고 하죠. 그 하위법령은 명령이라는데 행정부에서 만드는 걸 명령이라고 그래요. 대통령령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우리 관할부가 이제 국토부니까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부르는 이런 것들을 명령이라고 합니다. 명령. 조례는 어디서 만드는 게 조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우리 내년에 지자체 선거 있잖아요. 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있죠. 의회에서 만드는 걸 조례라고 해요. 우리가 시험 보는 건 법률하고 명령이죠. 조례는 시험에 안 나와요. 네. 그 다음에 밑에 출제 비중 아까 말씀드린 거고, 자 오른쪽에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법령 이렇게 얘기하면 법령 이렇게 얘기하면요, 법률과 그리고 시행령과 그 다음에 시행규칙, 이걸 묶어서 법령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걸 묶어서 법령이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법률은 국회를 통과해서 만들어진 법률인 거죠. 거기 오른쪽 박스에 필기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뭘 이렇게 쓰려고 그래 처음부터. 자, 절대 시험에 안 나오는 얘기예요. 기초니까요. 기초니까요. 자, 거기 5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법률의 5줄.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어디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 근데 세부적인 사항은 국회의 시간 및 능력의 결여, 중개 업무의 전문성 등의 이유로 법률에서 정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중개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명령으로 위임해서 정하게 된다. 이게 써 있는데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요. 잠깐만 이쪽으로 와보세요. 잠깐만 이쪽으로 와보세요. 적지 마세요. 그리고 네. 자,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률의 제9조의 1항에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중개업을 하고 싶으면 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청장에 찾아가서 뭘 해라? 등록을 해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역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공인중개사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건 1984년이에요. 85년에 제1회 시험이 치러졌어요.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죠? 진작 딸걸. 1회 때 무려 6만 명이 합격했는데 1회 시험은 퍼졌겠죠. 한 달 정도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진작 딸걸. 자, 어쨌거나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 게 84년이죠. 그러면 83년까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중개업 할 수 있었다는 얘기네? 그러네? 복덕방.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83년까지는 자격증이 없어도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 가서 신고만 하면 다 중개업할 수 있었어요. 그런 때였군요. 그런데 그때 부동산 투기가 굉장히 심했죠. 심해서 우리도 외국처럼 이 중개업도 전문 자격 제도를 만들자. 변호사나 의사나 이런 것들처럼. 그래서 우리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시군구에 가서 등록한 자만 뭘 하게 해줄게. 중개업을 해줄게라는 제도를 처음 만들었죠. 그럼 당연히 어디 만들어야 돼? 법률에다가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중개업 하고 싶으면 여기 가서 등록해야 할 수 있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2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말은 뭘 따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아니면 사장님은 누구 해야 돼? 당연히 사장님은 공인중개사 해야 되겠죠.
아니어도 될라나? 그래야 되겠죠. 회사 만들려면 적어도 사장님은 누구 해야 돼? 공인중개사 해야 돼요. 이런 회사를 만들어서 중개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증이 없으면 중개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제도를 처음 만든 거예요. 그때 만든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죠. 핵심적인 내용이 법률을 통과시켜서 국회를 통과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앞으로 중개업하려면 증 떼야 된대 이렇게.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구체적으로 중개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아 몰라? 모르죠. 그건 어디서 잘 알아요? 국토교통부 그 공무원들이 잘 알겠죠. 그러니까 사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 미리 갖춰야 될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위임을 해요. 법률에서.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등록을 하는데 내가 등록 신청하기 전에 자격증도 따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사무소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실무적인 기준은 어디로 정한다? 대통령령을 정하니까 대통령령 가보면 거기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구청에 가서 시청 가서 등록하는데 내가 등록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내야 되고 수수료는 얼마 내야 되고 그다음에 며칠 있으면 나한테 등록이 나오고 등록증을 받고 이런 구체적인 절차 있죠. 구체적인 절차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 구체적인 절차는. 자, 그런 다음에 이 법은 83년 12월 31일 날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84년 4월 1일자로 시행한다. 이렇게 해놔요. 그런 다음에 그동안 국토부에서 뭘 만들어야 돼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죠. 만들고 난 다음에 4월 1일자로 딱 함께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법률에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만 담고 구체적인 내용을 어디로 담는다? 대통령령 국토부령에 담는 거예요. 대통령령 국토부령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쉽게 변경 개정이 되는 거예요. 됐죠? 행정부에서 의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령이라고 하더라. 기본적인 개념만 이렇게 잡으면 돼요. 좋아요? 자, 뒤로 가봅시다. 첫 번째 시간의 제목이 뭡니까? 제1강의 제목은 중개업이죠. 중개업. 중개업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배우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중개업이죠. 자, 그러면 거기 헌법 15조 37조 있죠. 절대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이 중개업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초인 거예요. 자, 헌법의 15조를 보니까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들어본 것 같죠? 네. 그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내가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현재 중개업도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완벽한 자유는 이다 아니다? 아니지.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조건이 필요하죠. 증 따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밑에 37조를 보니까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뭘 만들어서? 법률을 만들어서 이걸 일부 제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현재 뭐가 만들어졌어요? 공인중개사 법률이 만들어졌죠. 중개업 하려면 저 과정을 거쳐라. 오케이? 그럼 저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했었잖아요. 했었다가 이거 아무나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공공복리, 질서 유지가 안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법률이라는 걸 만들어서 일부 제한한 거예요. 이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하게 해줄게 이렇게. 그래서 밑에 박스 보면은 법 제9조 보입니까? 법 제9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 칠판에 썼던 거예요 이게. 법 제9조. 법 제9조의 동그라미 1번은 뭐라고 불러야 돼? 1항이라고 불러봐요. 해봐요. 1항 이렇게 불러요. 자, 뭘 하고 싶으면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가 맨 첫 부분하고 맨 끝 부분을 다시 읽어볼게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좋아요? 중개사무소를 개설해서 가서 등록을 해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근데 가운데 부분은 뭐냐면 어디 가서 할 거냐 이거죠.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인데 너무 기니까 앞으로 뭐라고 부르자? 등록관청이라고 줄여서 부르자 이거예요. 제가 쓴 말이 아니고 법에 있는 용어예요. 앞으로 등록관청 이렇게 써 있으면은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해보세요. 시작.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내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는 상관이 있어 없어요? 상관이 없죠. 여기 평택시에 거주하고 계시죠? 안성시에 살고 계실 수도 있어요. 평택시에 거주를 하고 있어도 내가 안성시에서 중개하고 싶다. 그럼 안성시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어디에 가서? 안성시청에 가서 등록을 하라 이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등록관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고 싶으면 등록관청에 가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2항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아닌 자는 없다 이렇게 표현해서 더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입니다. 위에 그림에도 적어드렸는데, 자, 일단 뭘 따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세요. 아니면 뭘 만드세요? 법인, 회사를 만들라는 얘기죠. 주식회사 같은 거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사, 법인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느낌이 거창하죠. 몇 명만 모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최소 몇 명이면 되게요? 2명이면 돼. 2명이면 되고 자본금 5천만 원이 2명만 있으면 끝나요. 공인중개사 2명만 모이면 돼요. 그럼 회사는 어떻게 만드느냐? 법무사한테 돈 주면 다 해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돈만 있으면 돼요. 공인중개사 2명만 모이면 되고. 됐죠? 회사 하니까 별거 아니고 그냥 둘이 모여서 만든 중개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네. 자, 그렇습니다. 이걸 만들어서 네 글자 어디 찾아가시라고? 등록관청. 찾아가서 뭘 하시라고? 등록이라는 걸 하시라고. 그럼 이 자는 뭐라고 부른다?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른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면 뭘 할 수 있다?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이죠, 지금. 여기서 몇 가지 용어를 좀 공부해 볼까요?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이런 용어들이 있죠. 이 용어가 그 밑에 있어요. 법의 2조에는 제목이 뭐예요? 용어의 정의예요. 용어의 정의.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자, 공인중개사라고 정의되어 있죠.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여러분, 뭐뭐를 말한다 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는 정의예요, 정의. 이것만 말한다는 뜻이에요. 이 요건을 갖춘 자만 뭐다? 공인중개사다 이런 뜻이에요. 되셨죠? 그러면 좀 분위기 딱딱하니까 너무 심각하게 좀 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아무도 해치지 않아요. 편안하게. 네? 됐죠? 네.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시험에 2번이나 나왔던 지문이에요. 못 맞춰도 괜찮아요? 시험에 2번이나 나왔던 지문이나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 첫 질문이네요. 자, 외국에서 부동산 중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이 법상 공인중개사이다. OX. 자, 외국에서 그 나라도 부동산 중개 관련 자격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국에서 부동산 중개 관련 자격증 딴 자는 이 법상 공인중개사이다. 아니다. X입니다. 그럼 왜 틀렸는지 그 첫 번째 용어를 보고 한번 맞춰보세요. 왜 틀렸는지. 틀린 이유가 있어요. 그 문장 속에. 공인중개사란 이 문장 속에 틀린 이유가 들어있어요. 오, 대단한. 아니, 혹시 공부하고 왔어 지금? 아, 처음부터 이게 들키지 마요. 공부하고 온 거 아니에요? 아니? 처음부터 이게 잘못 쓴다고? 왜 틀렸다고요? 이 법에 의한 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인중개사법에 공인중개사 시험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고요. 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 뭐다?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그게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2호.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아, 그러니까 이 자격증을 따거나 법인을 만들어서 중개사무소를 개설해 등록한 가서 등록한 자를 뭐라고 부른다?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른다. 자,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뭘 할 수 있다?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개업을 법의 구조에서 뭐라고 돼 있었어요? 중개업 하려면 등록한 장 가서 뭐 해라? 등록해라. 이 등록은 누구나 공인중개사나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아무나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뭐라고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한다.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우리 뭐 배워야 돼? 중개업을 배워야 되죠. 그렇게도 하고 싶은 중개업을 배워야 되죠. 네. 자, 그럼 이제 중개업을 배워봅시다. 중개업은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느냐? 중개업은 바로 밑에 있죠.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제 실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또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고. 이것만 말한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런데 이 문장 속에 뭐가 있어요? 중개가 있어요. 이 중개라는 용어는 이따가 또 자세히 배우겠네요. 네? 지금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중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자, 일단 중개라는 건 토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자, A와 B를 거래 당사자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거래 당사자. 거래 당사자 간에 대표적으로 무슨 계약? 매매나 또 교환이나 또 임대차 이런 계약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네. 자,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이런 계약에 체결되도록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중개라고 할 거예요. 더 간단히 얘기하면 내 소개로 둘이 만나 계약하는 것. 시작. 내 소개로 둘이 만나 계약하는 것. 이게 중개죠. 아마도 그렇겠죠? 그럴 거예요. 네. 자, 이것을 어떻게 한다? 의뢰받고 또 보수받고 또 업으로 하면 이게 뭐다? 중개업이다. 이것이 이렇게 된다 이거야. 이렇게 된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또 문제를 풀어봅시다. 저는 원래 질문을 많이 해요. 못 맞춰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정의라는 걸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 아까 우리 공인중개사라는 용어도 한번 연습해봤죠? 네. 자, 정의.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아니요, 그냥 OX 하시면 돼. X? 정답. 왜 틀렸게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죠. 보수를 받지 않았으니까 보수가 빠졌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빠졌으니까 중개업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수를 받고 하는 것이라고 뭐 했으니까? 정의를 했으니까. 보수를 받지 않으면 뭐가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다. 지금 외워요. 다시 뭘 받지 않으면?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프린트의 맨 오른쪽에 보면은 지문이 있죠. 지문. 그 기억 지문이 2번 28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풀어보세요.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틀렸죠? 벌써 맞춘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의 실력이 벌써. 이번 28회 1번 문제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네. 자, 보수를 받지 않으면 뭐가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다. 아니다. 좋아요? 자, 칠판 보시고 하나 더 연습해 봅시다. 종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제 거 드릴게요. 아니면 지금 사무실에 다녀오셔도 돼요.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받으셔요, 그러면.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아, 이거 빠지면 틀린 거고 이거 빠지면 또 맞아? 다시 OX X 왜?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뭐 했으니까? 정의했으니까. 그러면 업으로 하지 않으면 뭐가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다. 아, 부담 갖지 마세요. 괜찮아. 됐어요? 그러면 중개라는 것이 뭐가 되려면 중개업이 되려면 꼭 필요한 요소 두 가지는 뭐다? 보수와 업. 하나만 빠져도 틀린다는 거죠. 그게 니은에 있는 지문이죠. 니은에 있는 지문.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말한다는 건 정의라고 정의. 이 요건이 다 갖춰져야만 중개업이라는 용어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만 보세요. 이제 실판을 보시고.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아니 그래서 보수가 빠지면 중개업이 아니라고, 업이 빠지면 중개업이 아니고,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생각 안 하세요? 해보시면 좀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연습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단순히 시험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냐?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보수가 빠지고 업이 빠지면 중개업이 아니다. 그건데 그런 걸 알겠다 이거야. 근데 그거 어쩌라는 거냐 이거지. 그걸 왜 배우냐 이거야. 그걸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누가 왜 하는지. 자, 보십시오. 자, 의뢰받고 또 보수받고 또 중개를 또 업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중개업이에요. 그럼 이걸 하려면 뭘 따야 돼요? 증을 따야 돼요. 근데 어디 가서? 등록관청에 가서 뭐 해야 돼? 등록해야 돼. 그래서 뭐가 돼야 돼?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어야 돼. 되어야 뭘 할 수 있어요?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중개업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무슨 말인가 모르잖아요. 구체적으로 중개업이라는 건 돈 받고 중개를 계속하는 건데 이걸 하려면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뭐냐면 그러면 뭘 하지 않고 등록하지 않고 뭐 하면 중개업을 하면 어떻게 된다? 물론 안 되지. 그렇지. 혼난다. 이걸 배워야 되지. 차근차근 하나씩 생각해 보셔야 돼. 우리가 이걸 왜 배우냐 이거지. 중개업이라는 용어를 도대체 왜 배우냐고. 이거 하려면 이거 하라고. 이거 안 하고 이거 하면 너 혼난다 이거야. 그럼 당연히 자 의사법에는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하면 처벌한다는 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약사법에 약사 아닌 자가 약 팔다 걸리면 처벌한다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도로교통법에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 처벌한다는 말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 법에는 뭐 하지 않고 등록하지 않고 뭐 하면 중개업을 하면 처벌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부터. 네. 자 법에 48조 나중에 배워요. 48조에는 적지 마세요. 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것이 48조인데 총 6명 있어요. 6명. 처벌되는 사람 6명. 나중에 쉽게 외워요. 진짜 쉽게 외워져요. 네. 그 중에 한 사람만 소개해드리면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한 자? 중개업을 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자는 어떻게 된다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그러면 등록하지 않은 자가 노란색 뭐 하면 중개업을 하면은 처벌한다는 얘기죠. 좋아요? 예. 그러면 간단한 질문 드릴까요? 징역하고 벌금하고 다 준다는 얘기예요? 또는 좀 덜 나쁘면 벌금, 좀 더 나쁘면 징역. 웬만하면 뭐 징역 가겠어 처음부터? 그렇지 않겠죠? 그럼 벌금도 형벌인가요? 그러네? 벌금도 형벌이네?
난 벌금은 돈 내는 거라서 형벌 아닌 줄 알았는데 형법에 규정된 형벌이에요. 대한민국 형법에는 9가지 형벌이 있는데 사형, 징역, 금고 이런 거 다 벌금도 다 형벌이에요. 형벌. 법원의 재판에서 받게 되는 거라고요. 자, 이런 걸 형벌이라는데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형벌을 받는 과정이 뭐냐면 저 사람이 무등록으로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자, 간단히 무등록 중개업자. 시작. 무등록 중개업자.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시험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고 바쁘니까. 자,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고 있어. 내가 알았어요. 얘를 확 찔러버렸어. 얘 찌르면 포상금 50만 원 주거든. 애기죠. 많이 안 줘요. 자, 어쨌든 얘를 찌르면 포상금 50만 원 받아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한다고 시청 아니면 경찰서에다가 이제 신고 고발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경찰관이 경찰서에서 그 사람 불러다가 조사하겠네? 조사하겠죠. 조사를 쭉 해가지고 이 결과를 어디로 보내요? 검찰청으로 보내요. 검찰청으로 보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법 위반한 게 제가 볼 때 맞습니다. 기소 의견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낸다고 검찰청에다가 뭐 검사가 이제 담당 검사가 배치가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을 추가로 불러다가 또 조사를 또 해요. 조사를 해보니까 너 법 위반한 게 확실해. 너 처벌해야 되겠어. 처벌해야 되겠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공소제기라는 걸 해요. 두 글자로 기소라고 해요. 기소라고 많이 들어봤죠. 공소제기가 정확한 용어고 기소라고도 해요. 기소라는 건 형사재판 신청이란 뜻이에요. 뭐라고요? 형사재판 신청. 대한민국의 기소권은 검사만 가지고 있죠. 형사재판 신청에서 형사재판이 열려. 그래서 판사님이 이제 너 위반한 게 맞구나. 벌금 아니면 뭐 징역 이렇게 때리는 게 형벌입니다. 자, 그러면 등록하지 않은 자가 뭘 하면 중개업을 하면 이게 처벌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질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려야 돼. 이제 이 질문을 못 맞추면 진도를 못 나가. 긴장 좀 해야 돼. 자, 두 가지 질문 드리는데 첫 번째 질문은 쉬워요.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OX. 오. 이거 쉽죠? 두 번째 질문이 어렵답니다. 자,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다 괜찮아. 뭐 어떤 의견을 제시해도 돼요. 자,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결론. O. 지금 여러분 X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쟤는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잘 보세요.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중개업이에요. 그 행위자가 누군지를 따져요? 그건 아니지. 그러면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는데 네가 하면 중개업이고 네가 하면 중개업이 아니에요? 중개업은 중개업이지? 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국어사전에 삽으로 흙을 떠내는 행위,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삽질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돼 있어. 국어사전에 보면은 삽질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삽으로 흙을 떠내는 행위. 2번 쓸모없는 짓을 하다. 삽질하고 있네 이러잖아. 아, 진짜 국어사전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네. 자, 그럼 제가 삽으로 흙을 떠냈어. 뭐 한 거예요? 삽질. 그럼 여러분께서 삽으로 흙을 떠내서 뭐 한 거예요? 삽질이지. 삽질 아니고 또 삽질이지. 호미질인가? 누가 해도 삽으로 흙을 떠내면 뭐 한 거예요? 삽질한 거예요. 그러면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을 했으면 네가 해도 중개업, 네가 해도 중개업. 다만 밥 먹냐, 콩밥 먹냐의 차이지. 그렇죠? 적법이냐, 위법이냐의 차이라고. 중개업이 아닌 건 아니라고. 그 밑에 박스의 첫 번째 지문이 그거예요. 제목이 뭐 일단 제목이 뭐예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한 중개업이라고 써 있죠. 자, 기업번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오. 다만 제가 부연 설명 써드렸죠. 다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무등록 중개업자에 해당하여 이렇게 처벌이 된다 이거예요. 이 문장 이해하셨어요, 이제? 그러면 된 거예요, 이제. 이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해요. 자, 잠깐 보세요. 우리가 중개업이라는 용어를 배우는 이유를 이제 아신 거예요. 중개업이라는 용어가 법에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네가 한 행위가 뭐냐? 중개업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드릴게요, 또. 등록하지 않은 자가 안 받았대. 안 받고 중개를 했대. 처벌돼야 안 돼? 네? 왜 안 돼요? 그렇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니까 처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법대로, 법적인 시각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상식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 보수를 받지 않으면 뭐가 아니니까? 중개업이 아니니까 등록하지 않은 자가 해도 처벌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돈만 안 받으면 중개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예요. 걱정되죠? 누가 내 옆에 사무실에 그럴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개업이라는 용어를 배우는 이유예요. 이유. 그다음에 그 니은 지문을 한번 보실 텐데 아직 읽지 마시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거기 이제 대법원 판례니까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는 얘기죠. 전라북도 익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행위자는 등록하지 않은 자예요. 않은 자인데 무려 그 판례 내용을 읽어보면은 무려 5만 평이나 땅을 중개했어요. 계곡도 아니면서 5만 평이나 땅을 중개했어요. 매매를. 그리고 이쪽 무려 5천만 원씩 복비를 받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무려 5천이나. 근데 다음 달 말일날 복비를 받기로 했는데 그 복비 받기 직전에 걸린 거예요. 재수택이 없었죠. 받고 걸리지. 예, 받기 전에 걸렸어요. 받기 전에 걸려서 이 사람을 현재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에요. 시험엔 대법원 판례만 나오니까 시험에는. 예. 자, 이자의 주장은 뭐라고 해요? 주장이 있을까? 나 안 받았다고 주장하죠. 이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 검사 쪽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 이쪽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너는 지금 받기 전에 걸려서 그런 거지 안 걸렸으면 받았을 거지 아니냐 이거지. 어떤 범죄를 하려다 그치는 걸 미수라고 하잖아요. 이건 당연히 안 걸렸으면 받았을 테니까 받은 거나 다름없다는 거야. 이거 처벌이 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결론 어떻게 나올게? 처벌됐다 안 됐다? 찍어봐요 그냥. 안 됐다. 왜? 법대로 따지라니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보수를 받고 하는 것이라고 정의가 돼 있잖아요. 에? 그럼 어쨌거나 아직 안 받았으면 뭐가 아니야? 중개업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논란이 되는 거냐면 다른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변호사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보수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변호사 업무 이런 거 하다 걸리면 처벌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우리 법에는 뭐가 없어서 받기로 약속하고라는 규정이 있어서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어려운 말로 죄형 법정주의라고 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이 죄에 대해서 형벌을 주려면 법에 꼭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저 사람이 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짓이야. 그래도 어떤 법에도 처벌 규정이 없어. 그럼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럼 니은 한번 풀어볼게요. 니은.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OX. 5죠. 5. 에이, 벌써 이렇게 문제가 풀려요. 대단하다. 그 대판이라고 써 있죠? 설명드릴게요. 그것도. 대판이란 대법원 판례라는 얘기죠. 그냥. 2006년에 접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접수가 된 거고 실제 이제 결과는 2007년 정도 나왔어요. 그 도라고 써 있죠. 도. 안 비하여? 도. 네. 그 재판을 판례 번호를 붙일 때 우리가 1심 법원 있고 2심 법원 있고 그다음 대법원이 있잖아 이게. 네? 민사 사건을 붙일 때는 가, 나, 다 이렇게 붙이고 그다음에
형사사건을 붙일 때는 고, 노, 도 이렇게 붙인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민사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뭐라고 써 있고? 다라고 써 있고, 형사재판의 대법원 판례는 뭐라고 써 있다고? 도라고 써 있다고, 도.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도 아, 이거는 형사재판으로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이런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건 전부 다예요, 다. 민법이니까 거기는. 근데 여기 공인중개사법은 다도 나오고 도도 나와요. 그러니까 개혁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은 다 하겠지. 처벌이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은 도가 될 것이고. 네. 니은 한번 풀어보실래요? 디귿번. 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중개행위를 계속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틀렸어요. 자신 있게 푸시면 돼요. 뭐 안 받으면? 보수 안 받으면 뭐가 아니야? 중개업이 아니야. 네. 자, 하나만 더 보세요. 칠판을. 방금 우리는 보수에 대해서 공부한 거예요. 벌써 많은 걸 공부한 거예요. 대단해요. 이걸 공부한 거 이거. 그 다음 뭐 해야 돼 이제? 업이라는 걸 공부해야 돼요. 업. 자, 업이라는 건 계속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걸 업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 걸 업이라고 보겠죠, 우리가. 근데 실제 이런 사건이 있었네요. 슈퍼마켓 아저씨입니다. 슈퍼마켓 아저씨가 이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실제 사건이라고 했어요. 대법원 판례니까. 네. 바로 옆집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자, 이 사람은 이번에 임차인이 방을 뺀대.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싶어요. 전세 세입자를 새로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번에 전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방 빼서 새로운 집을 찾고 싶은 사람이에요. 전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막 슬퍼요, 지금. 그래서 이 개공 사무실에 찾아가려다가 이 친한 이 아저씨를 먼저 찾아갔어요. 물건 좀 살 겸에.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안쓰러운 거야. 그래서 A가 생각해 보니까 아까 다녀간 누구? 갑이 떠오르는 거예요. 둘이 만나면 얼추 맞을 것 같아. 그래서 A가 갑한테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우리 가게로. 그래서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조건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내가 니네 집 들어가 살기를 할게요. 라고 해서 무슨 계약이 체결됐어요? 전세 계약이 딱 된 거예요. 구두 계약으로 먼저 딱 된 거죠. 됐죠? 그러면 이 아저씨는, A 아저씨는 과연 중개라는 걸 했나? 이거 먼저 해결해야 돼. 중개했나? 이것도 중개인가? 아, 이건 아니야? 그럼 자동으로 둘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중개가 대단한 게 중개가 아니에요. 내 소개로 둘이 만나서 뭐 했어? 계약, 그게 중개인 거예요. 그게 중개인 거예요. 일단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현재 우리가 중개냐 아니냐 이걸 먼저 본 거예요. 중개업이냐 아니냐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일단 중개는 중개 맞아. 맞아요. 얘네 둘은 지금 복비 굳었죠? 굳었잖아요. 거의 한 돈 백신 나오는 판에 굳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고맙잖아요. 고마워서 아저씨한테 우리가 감사비 좀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A가 우리 사이에 됐어. 주려면 30 주든가 그냥. 그래서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수를 줬어. 30만 원씩. 뭐 받았어? 보수도 받았어, 지금. 받았어요. 자, 근데 얘네 둘은 계약서 쓸 줄 모르죠? 계약서 써야 되니까 얘네 둘이 B한테 간 거예요. 혹시 계약서만 써본 적 있어요? 네. 그런 경우 어떤 경우는 주로 재계약할 때죠. 재계약 같은 거 할 때, 전세 임대차 재계약 같은 거 할 때 개공 계약서만 새로 써주잖아요. 얼마 받아? 10만 원? 말 잘하면 5만 원 해주고. 10만 원 보통 그래요. 그 정도 받아. 근데 이제 5만 원, 10만 원 이거는 법에 정해진 보수가 아니고요. 아니 그냥 관행상 그렇게 받아요. 계약서만 써주는 일은 아무나 해도 돼요. 대한민국에 아무나 해도 된다고 이거는. 됐어요? 이건 계약서만 써주는 건 중개가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근데 이제 B가 딱 보니까 아깝잖아. 오수 만났어 둘이. 저 아저씨가 소개시켜줬다고. 돈 줬어? 30 줬어. 그래? 찔러버린 거야. 이거 얘기했다고. 등록하지 않고 뭘 했다고. 중개법 찔러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해서 또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에요. 이런 일이 한 번은 있었겠죠. 없었겠어? 있었겠지. 그럼 과연 이제 지금부터는 뭘 배우는 거예요?
업이냐 아니냐 이거죠. 자, 업이라는 것은 횟수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두 번부터 업이다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건 없죠. 두 번부터 업이면 한 번은 해도 되고 두 번 하면 감옥 가는 거죠. 형사가 찾아왔는데 너 두 번이래. 아, 나 한 번이거든? 너 10년 전에 한 번 했잖아. 너 알아.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그렇죠? 판사 횟수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 판사님이 똑똑하니까 이렇게 얘기해 줘요. 업이라는 것을 이렇게 판단하여라. 적지 마세요. 네. 그 행위의 목적, 그 다음에 규모, 횟수와 기간, 여러 가지 모습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떻게 고려하라고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 줘요. 이게 딱 정답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아저씨의 목적 생각해 봅시다. 이 중개한 목적. 처음부터 이게 목적이었나? 아닌 것 같죠, 느낌은? 약간 바랄 수는 있긴 하죠. 네. 그다음에 규모 많이 받았나? 아니 그렇게 많이 받은 것도 아니잖아. 뭐 의리의리한 빌딩 중개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횟수 기간 몇 번? 한 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식이라는 얘기 상식.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결국은 이 정도는 해도 된다 안 된다?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런 거죠. 이게 이제 법마다 좀 달라요. 그럼 면허증 없이 한 번 운전하는 건 해도 돼? 그건 안 되지. 법마다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 정도는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걸 풀어봅시다. 니을번. 자, 보수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이 중개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어가 뭐게요? 대단하다. 공부하고 오셨나 봐 정말. 우연한 기회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해요. 앞으로 시험 보는 그날까지 우리가 연습하는 지문이에요. 우연이라고 뜨면 뭐가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다. 이렇게 풀면 돼. 다시 우연이라고 뜨면 뭐가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다. 그렇지. 어쩌다 우연히 한번 만나는 걸 계속 만났다고 하진 않잖아요. 우리도 우연히 만났죠? 우연히 만난 거 아니에요? 우리 만남도 우연히 만나서 1년간 이 즐긴 인연이 계속될 거예요. 시험 보는 순간 우리는 헤어져요. 헤어진 날짜가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자, 그럼 미음은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죠. 몇 번 했어요? 단 한 번 중개 행위를 했어요. 근데 앞으로 계속할 의도하에서 행해진 것이면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 느낌. 오, 그렇지. 맞는 말이에요. 횟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한 번 했을 때 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뜻이에요. 두 번이었을 때도 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뜻이에요. 그때그때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웃기는 사건이 있었어요. 저 외곽에서 커피숍 하는 사람이 전통 찻집 이런 거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시험 몇 번 보다가 떨어졌나 봐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커피숍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부동산 카페라고 지었어. 실제 사건이에요. 한이 맺힌 거야. 한이 맺혀서 가게 이름을 부동산 카페라고 지었어. 불 들어온 동그란 부동산 카페. 근데 은밀히 뭐도 하다 걸린 거야. 중개도 하다 걸린 거죠. 걸렸을 때 판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부동산 카페라는 그 가게 이름은 부동산 중개를 한다라고 사람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그러니 몇 번 했더라도 한 번 했더라도 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결론이었다고. 그때 다르다는 이게 참 애매한 단어였어요. 이게 참 애매한 단어였어요. 여태 우린 뭘 공부했어요? 중개업을 공부한 건데 정리해보면 법에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을 하는 것이라고 자세히 써준 이유가 이런 행위를 너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는 돈 받고 중개 계속하면 처벌된다 이 말이야.
안 받고 하던가 어쩌다 우연히 한 번 하는 건 괜찮아. 이런 얘기죠. 되셨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뭘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순서도 아세요? 자, 이 중계를 배워야지, 중계. 그 다음 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이 중개업 속에 들어있는 중개를 봐야죠. 이 중개와 중개업의 그 연관 관계만 아시면 오늘은 엄청 많이 공부하신 거예요. 자, 중개하면 제가 거기 읽으면서 써볼게요. 중개란 어떻게 시작해요? 법의 몇 조에 있는 제3조에 규정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낯선 단어 넣어서 중개 대상물이라고 오늘 처음 나온 단어예요.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2조에 용어의 정의가 있어요. 근데 중개 대상물은 몇 조에 있대요? 3조에 있대요. 근데 중개 대상물이 뭔지를 제가 써드렸죠. 바로 밑에다가 법의 3조. 첫 번째는 뭡니까? 토지. 두 번째는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인데 지금 건축물 이러면 돼요.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죠. 대통령령에 가보니까 세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임목. 임목은 뭐냐면 그 등기된 수목 집단을 임목이라고 그래요. 살면서 나무 등기하는 건 처음 들어봤죠. 나무도 등기가 돼요. 건축물처럼. 됩니다. 되는 이유는 나중에 배워요. 나무 등기한 걸 뭐라고 그래요? 임목이라고 그래요. 아, 그렇구나. 이런 것도 우리 중개대상물이구나. 그 다음에 광업재단. 느낌이 딱 어느 쪽이에요? 광산 쪽이죠. 그냥 그 느낌만 가지면 돼요, 지금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공장재단. 느낌은 공장 쪽이죠. 이 5가지를 중개대상물이라 하고 지금은 토지 건축물만 생각하세요. 토지 건축물만. 이 5가지를 이렇게 외워요. 토건, 입광공. 같이 해보죠. 시작. 토건, 입광공. 이것이 뭐예요? 중개대상물이에요. 이게 중개대상물입니다. 토건, 입광공. 같이 해볼까요? 시작. 토건, 입광공. 이것이 중개대상물이다. 이 5가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어떤 계약이 이루어진다? 매매나 또 교환이나 또 임대차나. 잠깐만 보십니다. 쓰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씩. 대부분의 계약은 매매 임대차이겠죠. 아마도. 교환계약 해봤어요? 교환계약 해본 적 있으세요? 네 거 아파트, 내 거 땅 바꾸고 이거 해봤어요? 안 해봤죠? 많이 해요. 많이 하긴 하는데 좀 드물긴 하죠. 드물긴 합니다. 교환계약의 장점은 나중에 하나씩 배우게 됩니다. 네. 자, 대부분 매매 임대차일 거예요. 근데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계약이 매매, 교환, 임대차만 있는 건 아니잖아. 혹시 지상권 들어봤나요? 지상권. 들어는 봤잖아요. 전세권. 들어봤잖아요. 저당권. 들어봤잖아요. 이렇게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래도. 빈도는 낮겠지만. 그래서 법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머지를. 그렇죠. 뭐라고 표현했어? 그 밖의 권리. 그러니까 매매견, 임대차, 소유권, 임차권 말고 그 밖에 나머지 권리, 다른 권리의 무엇도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까지를 뭐하는 것을? 알선하는 것을 뭐라고 정의했다? 중개라고 공인중개사법에 정의를 했다 이거예요. 공인중개사법에다가 법에다 정의했다 이겁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실판 한번 보세요. 이 용어의 개념만 딱 잡고 이번 시간을 마칠 거예요. 이번 시간 이걸로 마칩니다. 이것만 개념만 잡고요. 자, 중개대상물 토, 건, 입, 광, 공. 얘네 둘은 누구? 거래 당사자. 자,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알선했어. 뭐예요? 중개죠. 근데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우실 텐데 매매 계약을 하면 어떤 권리가 오고 가죠? 그런 걸 소유권이라고 했죠. 소유권. 그러니까 소유권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시작. 소유권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예요. 이 매매는. 득실 변경이 뭐냐면은 매매 계약을 하면 얘는 소유권을 어떻게 돼? 얻게 되잖아. 득. 얘는 실.
이게 득실이란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매매 계약을 해서 권리가 몇 됐어? 변경되었지. 일주일주로 변경됐잖아, 지금. 됐어요? 이걸 득실 변경이라고 해요. 이번 시간에 첫 주에 배우는 거예요, 이번 주에. 자, 소유권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인 뭐? 매매를 알선했으면 뭐예요, 이거? 중개지. 그 다음에 교환도 무슨 권리? 소유권. 소유권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인 교환 계약을 알선해도 뭐고? 중개지. 중개고. 임대차 하면 무슨 권리? 임차권이라고 그래. 해봐요. 임차권. 임차권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인 임대차 계약을 도와줘도 뭐고? 중개고. 이게 다라고 아니라고? 이게 다가 아니라고. 이거 말고도 뭐? 그 밖에 다른 권리. 그 밖의 다른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까지를 알선하는 이 모두가 뭐라고? 중개다라고 정의한 거예요. 정의. 이걸 전부 다 중개라고 할게. 하는 거죠. 물론 시험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거래 당사자 간의 교환 계약을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오, 시험에 다 나오는 지문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정의라는 걸 배우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이 용어를 한번 개념을 잡아볼게요. 먼저 이 거래 당사자 A하고 B는 매매부터 행위까지를 하는 자들 있죠. 맞죠? 이게 A, B가 매매 겸 임대차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하잖아요. 그리고 개공은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알선하는 거, 알선. 개공은 이걸 알선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중개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 문장만 가지고 보면은 중개가 딱 영역이 어디까지다라고 특정하기 어렵죠. 그 밖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아직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괜찮아요.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만큼을 중개라고 가정했을 때 일단 뭐가 차지하고 있어요? 매매 겸 임대차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 모두가 중개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문장의 구조를 보니까 그 밖에란 단어가 있는데 이건 흔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막 쓰는 단어는 아니고요. 구어체로 쓰는 건 아닌데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자, 오이, 당근, 호박, 그 밖의 뭐? 채소. 아니 뭐 어려워요? 다시 오이, 당근, 호박, 그 밖에 뭐? 채소. 그러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는 다 어디에 포함된다?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이 안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그 밖에라고 써서 앞에다가 세 가지 예를 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매매, 교환, 임대차는 다 이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럼 이건 예를 든 거니까 얘는 빼도 되는 거죠. 빼고 읽어볼게요. 자, 중개란 뭐에 대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또 거래 당사자 간의 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도 맞는 거죠. 이건 예를 든 거잖아요. 됐죠? 근데 조금 어려운 질문을 드리고 이것만 해결하면 돼요. 이번 시간에. 힘들죠? 첫 시간부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려니까. 힘들지 않아요? 물어보잖아요. 물어본 사람이 말을 해야지.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벌써? 어떻게? 근데 1년 동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자, 그런데 이것만 합시다. 문제 내볼게요. 중개란 정의를 묻는 거예요.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면 맞을까 틀릴까? 다시 매매, 교환, 임대차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틀립니다. 왜? 그 세 가지만 중개란 말이니까. 됐죠? 그게 첫 번째 지문입니다. 그 그림 오른쪽에 있는 거. 그림 오른쪽에 있는 거.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면 OX? 틀린 지문이라고.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은 아니지만은 연습하는 겁니다. 용어 정의라는 걸 연습하고 있다. 이 세 가지만 중개인 건 아니다. 자, 근데 니은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건 맞다 이거죠. 맞다. 이것이 여기까지 하는데
칠판은 지우지 마세요. 그대로 놓고 다음 시간으로 이어져요. 잠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이제 자료를 좀 편하게 좀 보고 싶은데 우리가 일일이 출력을 하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SNS에서 바로 자료 다운 받아서 스마트폰에서 바로 볼 수 있게 자료 다운 받는 방법하고, 그리고 필요한 플레이, 예를 들어서 동영상도 볼 수 있게 밴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밴드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 건데, 밴드는 다 스마트폰에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안드로이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아이폰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똑같이 밴드만 하나 만드시면 돼요. 밴드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신 다음에, 자, 이거 눌러요. 누르면 이제 맨 화면 나올 건데, 여기 보시면 돋보기 모양의 밴드 찾기예요. 그럼 이거를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검색하는 기능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밴드 게시글 검색해 보세요 했는데, 여기다가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네, 공수모라고 치고 검색 누르면 됩니다. 검색 다 누르면 지금 현재 우리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에서 줄인 약자예요. 공수모에서 요거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클릭 딱 하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 현재 오늘 매일매일 자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지사항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현재 눌러보시면 제가 바로 어제 그저께 체계도 강의 한 강의 자료 여기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2017년도 부동산 공법 체계도 해가지고 요거 누르시면 한번 볼게요. 이제 매주 제공하는 자료인데, 여기 2017년도 자료 다운 받으실 때는 여기 화면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다운 받는 표시예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딱 하면 파일 여기가 나올 거예요. 바로 열면은 화면에서 볼 수 있고, 휴대폰에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내 휴대폰에 저장했다가 불러오면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거는 혹시 네이버는 쓰시는 거니까 거기다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컴퓨터에서 프린트 하실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단 전 파일 여기를 해볼게요. 파일 여기 하시면은 여기 화면에 지금 현재 다운을 받는 게 보일 거야. 다운을 받고 난 다음에 화면이 이제 뜹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뜨죠. 원래 맨 첫 화면 이제 부동산 공법 체계도 제가 6시간 정도, 7시간 정도 촬영한 강의 자료인데, 이걸 넘기면 이제 우리가 했던 강의 자료거든요. 근데 확대를 넘기면, 내 눈으로 좀 크게 보겠다 그러면 확대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 돼. 움직이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총 14페이지니까 14페이지까지 해서 제가 확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내가 관련된 자료 좀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다시 나갈게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일반 자료고 매일매일 올리는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3월달 매월마다 어떤 개정되는 거, 공법 같은 경우는 개정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관련된 거랑, 그리고 이제 파일로 용어 정립 같은 거 올려주고요. 오늘 하루하루 이제 올라올 때, 자, 오늘이 지금 제가 촬영한 날이 3월 28일이거든요. 이날 에드프로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 문제 있으면 내가 2차만 보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 1차, 2차 같이 하시는 분들은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법 모바일 매일 용어도 하나씩 올라가니까 심심할 때 세대가 뭐냐, 그 구분에 대한 거, 그리고 1일 학습이라고 해서 28일 날 오늘 하루 한 문제 이제 평가해 보는 거야. 풀어보면 누르시면 한 문제 풀고 쭉 올리면 이게 답은 맨 밑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밑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전과목 관련된 강의 자료는 여기에 올라갈 거니까 참고해서 오시고, 제가 이제 부동산 공법만 관련돼서 관리하는 밴드인데, 이번에는 검색하는 창 있죠? 검색하는 창. 자, 처음부터 할 때처럼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 맨 처음에 밴드 화면에 들어가시면 맨 위에 여기 돋보기 보이시죠? 돋보기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제 이름 치면 됩니다. 고상철 칠게요. 딱 치면 밴드가 2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실무 중개업을 하시거나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 대상으로만 모아놓고 하는 거고요.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는 분은 여기 공법의 시인이라고 해서 고상철 명품 공인중개사가 되는 게 여기 1660명 있죠.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제가 이제 공법이 최근에 개정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일이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까지 문제하고 개정되는 거, 그리고 5분 정도 제가 줄여가지고 압축해서 하는 강의들은 여기다 올릴 거니까, 여기서 이제 필요한 사항들 있으면 부동산 거래 관련된 거, 지역조합, 주택조합,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문제 같은 거 있어요. 일일 문제 같은 거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이제 시간 날 때 제가 매일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자료 있을 때만 올리기 때문에 알림을 받으셔도 불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밴드를 가지고 막 이렇게 밴드 홍수라 막 아침에 일어나면 밴드 여러 개 와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필요한 자료만 올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장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색하던 창으로 다시 오셔서 자격증을 딴 후에 내가 뭐 상가, 예를 들어서 상가 중개라든지 예를 들어서 토지 중개 또는 아파트 중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식을 좀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실질적인 자료는 365 부동산 스터디라고 그래요. 그래서 약자로 365 부스라고 치시면 됩니다. 365 부스 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이제 365 부동산 스터디 365 부스라고 해서 띄어쓰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면 지금 현재 제가 자료 하나 올려놨는데 최근에 국토부에서 주차정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중개하시다 보면은 새로 개정되는 소식을 자기가 일일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저기 이런 데서 들어와서 밴드 소식 계속 받으시면 남들보다는 또 실전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운영하는 거고, 대부분의 전문가 중에서 유명하신 전문가분들이 다 모여 계시니까 여기서 잘 활용하시면 자격증도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에서도 도움이 되는 밴드니까 그렇게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밴드에서 뵙겠습니다.